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메소드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지금 첫 번째 시간의 토픽은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메소드에 어떠한 일정한 변수 값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 파트를 우리가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죠. 그래서 매개 변수인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쓰는 멀티플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리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를 한번 보면 우리는 이미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main이라는 메소드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보게 되면 public static void는 키워드라고 했고요. main은 메소드 이름 혹은 함수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체 지향이 아닌 데서 함수를 배웠다면 함수 이꼴 메소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그 함수를 메소드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메인이라는 함수 옆에는 뭔가 가로 안에 무언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string, 꺽쇠, argument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가 사실 매개 변수에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나중에 자세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메소드가 시작되는 블락이 있습니다. 블락은 중괄호로 시작이 돼서 중괄호로 끝나는 두 개의 쌍이 매칭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실행할 문장을 우리가 적을 수 있습니다. system.out.println 해서 지금 하이를 출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제가 이렇게 예제를 보여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드를 쓰고서 왜 안 돌아가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듯이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는 언제나 기본 단위가 클래스 단위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어떤 x라는 블락으로 덮어 씌운 아래에 메소드가 들어가는 거라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메소드만 집중해서 문법을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제가 함수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예제를 보여드렸는데요. 그때 썼던 메소드를 보면 public state void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고 요게 메소드 서로 다른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행시킬 문장들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이름에 해당되는 블락이 아래에 있는 문장들을 실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다른 함수에서 이렇게 여기 적혔던 우리가 정의했던 이 메소드 네임을 호출을 하고 세미콜론을 찍어주고 그 사이에 가로를 쳐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스튜던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의 예제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배운 거에 기반을 해서 지금 해당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있을 때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시작 포인트가 어딘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자바 언어에선 main이라는 함수부터 항상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맨 위에 new 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new 라인 함수와 3 라인 함수가 있다고 이거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항상 시작점은 main의 첫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러면 콘솔에 line 1이라고 찍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3 lines라는 함수로 호출을 하는 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렇게 호출할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여기 브랜치 요 상태에서 3 라인으로 점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가서요. 이름의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을 호출하게 되는데요. 이 각각의 호출하는 파트가 또 다른 함수입니다. new line이라는 함수이고요. 그래서 new line에 이렇게 요 함수명이 있을 때마다 new line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브랜치가 가서 이 함수의 첫 번째 문장인 system.out.println 한 문장을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한 줄이 찍히고 줄바꿈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도 다시 돌아가서 여기를 다시 호출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바꿈이 발생할 거고요. 세 번째 호출이 돼서 다시 세 번째 줄바꿈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모든 문장이 끝나면 다시 3 lines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돌아오게 되고요. 3 lines의 모든 문장이 끝나게 되면은 다시 호출되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이 뭐가 되냐면 system out.println이 돼서 라인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에 대한 문장이 라인 1이 있고 그 다음에 빈줄 3개가 나오고 라인 2가 찍힌다 라고 유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파라미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터 부분에 있어서는 public static void 한 다음에 name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변수 선언하듯이 이제 이름을 정의하면서 타입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함수 이름이 있고 옆에 어떤 거냐면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주어지는 값의 종류를 타입으로 쓰고요. 그 값을 받을 이름을 name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호출하는 방식은 이름이 있고 여기에 이 호출할 때 들어가는 어떤 값이나 그 값의 어떤 식 같은 것들이 표현이 되게 됩니다. expression이라고 해서 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 대한 예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ublic static void는 똑같고 여기 main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른 함수가 있습니다. print square가 있는데 x에 어떤 들어온 값에 제곱값을 출력을 해주는 값이죠. 그래서 지금 main이 있고요. main에 지금 int value는 2, 그리고 print square에서 value가 들어가기도 하고 print square에서 3이 들어가기도 하고 print square에서 value 곱하기 2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호출하는 쪽에서는 값을 넣게 되는데요. 지금 value엔 2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변수명을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들어간 결과 나오고요. 그리고 print 3에서 실제 값인 3을 그냥 써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변수와 그리고 어떤 수의 어떤 식으로 해도 이 식의 결과값, 즉 2 곱하기 2면 4가 되겠죠. 그래서 4가 들어간 것에 대한 결과값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코드로 보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그냥 메소드 EX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놨고요. 이 클래스에 가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여기에 그냥 스퀘어라고 하고 메인 함수 항상 넣어주듯이 넣어줘서 끝나게 되면 이렇게 클래스 스퀘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다시 함수로 돌아가서 프린트 스퀘어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퀘어에서는 그냥 x의 값의 결과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게 되면 함수 요거랑 대등한 레벨에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이다 한 다음에 프린트 스퀘어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매개 변수는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는 매개 변수를 배우고 있으니까 이 스퀘어에서 받아들인 어떤 값 변수 x를 찍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x의 제곱을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system.out.println을 해서 x 곱하기 x의 값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산술 연산은 저희가 지난번에 배웠고요. 그래서 여기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에서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생성된 커맨드니까 삭제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뭘 했냐면 int 한 다음에 여기 이클립스 보면 value를 썼습니다. value가 2인 거, 그래서 value를 넣어주고 숫자를 넣어주고 value 곱하기 2를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 번씩 차례대로 실행을 해보게 되겠습니다. value에다 2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우리가 만든 함수 스퀘어를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 이거에 대한 결과값을 실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프린트 스퀘어 이렇게 글자가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꿔주고요. 그래서 출력을 하면 4라고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2 해서 지금 2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4가 찍히겠죠. 그게 아니고 value라고 해도 똑같이 4가 찍히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찍힌 걸 봤죠. 그러면 아까의 그 결과 3이라고 했는데 3이라고 할 수도 있고 프린트 스퀘어를 3번을 해서 여기에 실제 2가 들어간 결과를 출력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근데 3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value 곱하기 예를 들어서 아까는 2라고 되어 있었지만 3으로 된 결과도 한번 실행을 해서 돌려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2가 들어간 결과 4, 그리고 3의 제곱인 9, 그리고 value 곱하기 3을 하면
밸류가 지금 2였죠? 2, 3은 6이죠. 그래서 6 곱하기 6이 한 36의 결과가 출력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문장인데 프린트 스퀘어에다가 헬로우나 5.5를 넣어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느끼시나요? 지금 파이썬은 모르겠고 C 같은 경우, 자바 같은 경우는 그 어떤 변수, 어떤 값의 타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어떤 타입을 잘 맞춰줘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헬로우는 지금 문자열입니다. 이제 문자열인데 지금 나는 어떤 타입의 값을 받겠다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티저 값만 내가 정수값만 받겠다라고 정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헬로우를 집어넣을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프린트 스퀘어에서 5.5라고 하면 이 5.5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제 그런지를 보기 위해서 한번 다시 약간 코드를 이 목적에 맞게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함수 두 개가 있었고요. 첫 번째 함수는 여기에 hello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어떻죠? 이렇게 빨간색 에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메소드 프린트 스퀘어에 타입 스퀘어 지금 타입 스퀘어는 함수의 호출이 아규먼트가 문자열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도 5.5라고 넣어 보겠습니다. 5.5는 실수 혹은 더블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 빨간색을 보게 되면 더블 이렇게 5.5 실수의 기본 타입은 플로트가 아니고 더블로 자바에서는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퀘어에 더블을 취급하는 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를 저희가 지금 봤고요. 그 다음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만약에 여기가 더블로 바뀌면 그때 5를 넣게 되면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실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일단은 요거는 주석 처리 컨트롤하고 슬래시를 누르면 주석 처리가 됩니다. 주석 처리를 하고요. 이 인트를 그러면 인트가 아니고 그냥 더블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스퀘어 5.5였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더블이고 이게 인트면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자, 인트를 했더니 결과가 에러가 안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안 나는지를 돌려보니까 25.0 W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티저 더 어떤 바이트 사이즈가 작은 것은 강제로 더 큰 바이트 사이즈의 데이터 타입으로 형변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결과로 이렇게 인티저를 놨을 때는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5도 넣고 5.5도 넣으려면 더블이 더 좋긴 하죠. 그래서 지금 5.5도 별 문제가 없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여기서 헬로우도 뭔가의 작업을 스퀘어처럼 하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거는 이제 팁인데요. 똑같은 걸 만들고요. 거기에 적당한 변수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스트링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x 곱하기 x인데 x는 연결이 안 됩니다. 근데 플러스는 스트링도 뭔가 연산이 있었던 걸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 헬로우라고 했던 부분도 에러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스퀘어라는 뜻하고는 맞진 않지만 이렇게 두 개가 연장선상되는 어떤 함수를 만들 수 있고 이때 이렇게 함수명이 모두 다 같고 매개 변수만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여기서 안한 파트가 멀티플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라미터까지는 했고요. 멀티플 파라미터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를 받는데 호출하는 데서 받는 쪽으로 2개 이상의 값을 넣어주고 싶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타입 선언을 쉼표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세미콜론으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쉼표로 연결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출할 때도 마찬가지로 값을 넣어줄 때 쉼표로 연결해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파트가 중요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곱하는데 a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쉼표로 연결해주면 되고, 호출할 때도 두 개를 쉼표로 연결해주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코드를 바꿔보면, 여기서 코드를 바꿔봅시다. 멀티플라이를 하나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에서 붙여놓고요. 그리고 뭐 타임스라는 함수가 있었죠. 타임스인데 타임스는 더블 A 하나만 받는 게 아니고 인트로 바꾸겠습니다. A랑 그 다음에 인트 B를 받는다. 그래서 XX 곱하기가 아니고 A와 B를 곱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가 아니고 타임스죠. 그래서 타임스 하면 이 A, B의 결과값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 딱 2 곱하기 3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출해서 결과를 했으면 요 타임스가 불려서 A 곱하기 B, 2 곱하기 3은 6의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메소드에 대한 기본 호출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100개의 문장을 쓴다. 그러면 100개의 문장을 줄을 쓰면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유지보수하기도 힘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변수를 사용했는데 이 변수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지 이런 거를 체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메소드 위에 이제 계속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잘라서 블락처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메소드 이퀄 빌딩 블락의 개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게 빌딩 블락인 메소드는 개별적으로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재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user of method does not need to know how it works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메소드의 사용자는 메소드의 입력과 출력만 알면 되는 거지 그 안에 문장들이 어떤 게 있는지까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상세한 내용을 감추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 쪽에서 이렇게 상세한 것을 알 필요가 없다라고 했을 때 추상화, 앱스트랙션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 네, 여기까지 해서 메소드의 기본 개념과 메소드에서 사용하는 매개 변수, 다른 말로 파라미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